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에서 솔루션스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성수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션을 맡았을 때 시간 배치를 보고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밥 먹고 나서 굉장히 졸릴 시간인데 오전 세션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조금 딱딱한 내용들이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안 졸리게 이렇게 흐름에 맞게끔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너무 졸리시면 밖에 뭐 과자나 음료수들 많으니까 많이 챙겨 놓으시고 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홍용수 상무님 네트워크 이야기에 이어서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섞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에 사실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왔죠. 그래서 노트북이나 모바일 핸드폰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회하려고 이렇게 뭔가 구글이나 아니면은 요즘 많이 활용하시는 챗 GPT나 이런 쪽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문의를 하면 즉각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들이 신기하게도 다 보여지게 되죠. 심지어 챗 GPT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한 내용으로도 답변을 정확하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IT를 전공하셨던 아니면 한 기업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아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어가 보자 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려면 이런 랩탑 안에 인터페이스, 즉 유선과 무선을 연결해주는 하드웨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됐던 랩탑이 됐던 각각의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주는 카드, 즉 NIC라고 하는 닉이 달려 있습니다. 무선은 이제 와이어리스 NIC라고 해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이 달려 있죠. 그래서 각각의 디바이스들은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하드웨어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유선과 무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오전 세션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와이어리스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저희가 흔히 이더넷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더넷은 아까 오전 세션에 나왔듯이 IEEE의 802.3 스탠다드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더넷은 굉장히 다양한 속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환경의 스위치들은 일반적으로 1G 또는 10G 스피드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400G까지 데이터 센터급 용량으로 사용되도록 나와 있고 향후 800G 1.6테라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들은 과거에는 이제 직렬 케이블과 크로스 케이블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직렬 케이블 같은 경우는 라우터 스위치 디바이스에서 PC, 호스트를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했었고 크로스 케이블은 이제 스위치와 스위치, 라우터 투 라우터, 랩탑 투 랩탑 이렇게 같은 디바이스들끼리 연결하는 방식으로 케이블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트위스티드 코퍼를 보면 그 RJ45 안에 이렇게 색깔을 컬러링한 게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모든 네트워크 장비나 기기들에서 오토 엔딕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연결된 반대편에 어떤 디바이스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식별을 할 수 있어서 그 식별한 걸로 자동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직렬 케이블이나 크로스 케이블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선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대부분 유선 이외에 무선 통신으로 많이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해당 무선 자체도 IEEE의 802.11 표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무선조차도 굉장히 다양한 스피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와이파이 무선을 보시면 와이파이 6 에코 익스텐디드라고 해서 6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와이파이가 가장 최신에 출시된 지원하는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와이파이 6 에코는 맥스 스피드 9.6GBps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벤더에서 조만간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와이파이 7 모델로 여러 가지 무선 모델이 출시될 예정인데 와이파이 7의 기술 문서상으로 나온 거는 현재까지 지원 가능한 맥스 스피드는 대략 46G 무선을 통해서 46GBps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바이스 안에 유무선을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 다음에 유선, 무선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으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사이에 어떻게 해서 데이터들이 흘러나가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디바이스가 서로 통신을 할 때는 컴퓨터만 알 수 있는 컴퓨터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ASCII 포맷이라는 것들로 다 인코딩 되어 있습니다. 이 ASCII 코드가 어떤 건지 좀 표로 보시면 각각의 문자열들이 있습니다. 소문자 ABCDE, 대문자 ABCDE 이런 것들을 ASCII 포맷 상으로는 우측 제일 하단에 보시면 대문자 E 같은 경우는 69번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69번을 바이너리, 즉 이진수로 변환했을 때의 값이 01000101이라고 ASCII 포맷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2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로 보낸다라고 하면 ASCII 포맷으로 봤을 때 01000101이라는 표현형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신호를 디지털 펄스 5는 1, 펄스 오프는 0으로 해서 대문자 캐릭터 2를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디지털 펄스를 변환해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진수로 디지털 펄스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바이너리 넘버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넘버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진법 수고요.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의 각각의 넘버, 바이너리의 디짓을 비트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 비트가 8비트가 모이면 바이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비트는 소문자 B로 표현이 되어지고 바이트는 대문자 B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 소문자 B와 대문자 B인 비트와 바이트는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스피드, 즉 인터페이스의 1기가비트 per sec 또는 10G 이런 거를 표현할 때는 네트워크 스피드로 비트 per second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이런 디지털 펄스 신호가 초당 몇 개의 비트가 흐르는지에 따라 네트워크 스피드를 체크하실 수 있고요. 이런 비트들이 전송돼서 데이터로 바이트화해서 쌓이게 되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드디스크나 SSD 그리고 메모리 램 이런 용량을 표현할 때 바이트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디바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 흐르는 디지털 펄스 신호들을 봤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디바이스가 아니면 다수의 디바이스가 통신을 할 때 과연 내가 타겟하는 디바이스를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 어드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맥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맥 어드레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디바이스들은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기 위해 NIC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각각의 NIC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맥 어드레스라는 주소 값을 고유의 값으로 형성되어서 제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선 같은 경우에 이 하단에 BAC6으로 끝나는 맥 어드레스, 그리고 무선 와이어리스 닉 같은 경우는 F4H7이라는 닉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고유 값을 갖고 만들어지게 되고요. 맥 어드레스는 16진법의 수로 해서 6바이트, 즉 48비트의 길이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 어드레스 주소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L2 포워딩 오퍼레이션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포워딩 부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맥 어드레스에서 앞에 3바이트에 대한 주소는 벤더 코드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 어드레스를 검색해 보시고 앞자리를 따서 벤더 코드로 검색을 하시면 저 맥 어드레스 값이 어떤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맥 어드레스인지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갛게 표기된 00000C는 시스코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맥 어드레스 값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맥 어드레스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시스코 제품의 맥 어드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맥 어드레스 다음으로 살펴볼 게 바로 IP 어드레스입니다. IP 어드레스는 맥 어드레스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박혀서 나오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랩탑 내에서 본인이 직접 설정하거나 아니면 DHCP를 통해서 자동으로 할당받을 수 있는 것을 IP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IP 어드레스는 4바이트의 어드레스로 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어드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2비트 어드레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바이트에는 0부터 255 값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IP 어드레스는 IP 어드레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영역이 따로 있고 이 안에서 뒤에 서브네팅을 통해서 서브 네트워크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호스트 네트워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P 어드레스는 D 클래스 멀티캐스트를 제외하고 A, B, C 클래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되어 있는 거는 뒤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IP 어드레스도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동일한 네트워크 안에서 같은 IP를 두 개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와 같은 IP 어드레스를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다른 분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IP 충돌이 발생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좀 도식화해서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 10점 대역인데 10.0.0.0.8비트로 구성된 A 클래스 네트워크 안에 24비트로 서브 네트워크를 구분해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나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대규모 네트워크 안에서 서브 네트워크를 구분해서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클래스가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클래스 A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가장 첫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서브네팅과 호스트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8점 앞자리 옥텟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파트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 클래스 어드레스는 1점 대역부터 1, 2, 6점 대역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첫 바이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3바이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브네팅하고 서브네팅 한 안에서 호스트를 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보통 ISP 같이 굉장히 큰 호스트 IP 어드레스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설명드릴 건데 서브네팅에서 호스트 레인지 범위를 정하는 부분에서 측정해 보면 약 1,600만 개의 호스트를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요 A 클래스 아까 1부터 1, 2, 6까지의 대역에서 10.0.0.0부터 10.252525까지는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 클래스 주소는 아까 A 클래스랑은 다르게 앞에 2바이트를 네트워크 영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128부터 192까지, 191까지의 대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 뒤에 2바이트에 대해서 서브네팅하고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 65,000개의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 사설 IP 범위는 17216대역부터 17231번 대역까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C클래스 어드레스입니다. 앞에 3바이트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파트 영역이고요. 192대역부터 223.252525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이트 쪽을 서브네팅에서 호스트 어드레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서브네팅에서 보시면 254개. 원래는 255까지 가능하지만 255대역은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팅 영역이기 때문에 254개까지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 사설 IP로는 19168부터 19168, 2525 대역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 클래스는 뒤에 포워딩 타입에서 멀티캐스트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멀티캐스트 용도로 사용되는 어드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클래스와 B 클래스 사이에 127 대역이 빠져 있었는데 127 대역은 이제 로컬 호스트 또는 루프백 IP 어드레스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 네. 아까 C클래스 설명하실 때 네. 기업에서 C클래스를 가장 많이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냥 설명 듣고 이해하기로 뭔가 C클래스면 호스트를 많이 할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기업 같은 경우는 호스트가 많으니까 네. 많은 호스트나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왜 C클래스를 채용하는 거예요? 요 254개를 쓸 수 있는 C클래스의 대역들을 다양하게 여러 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48로 정해져 있는 요 호스트를 255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호스트 영역으로 사용이 되고 여기는 이제 서브네팅 영역으로 보셔서 예를 들면 192, 168, 10대역도 쓰실 수 있고 20대역도 쓰실 수 있고 30대역도 쓰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쪼개서 하실 수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략적으로 한 층에 뭐 500명 이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관리하기 좋게 C클래스 2개 정도를 한 층에 할당하셔가지고 각 층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적인 목적이긴 네. 이제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필요해요. 상대방의 어드레스를 알아오는 과정이 필요하면 전체 네트워크에다 뿌리는 과정이 초기에는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를 C클래스 단위로 한다, 물론 더 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B클래스 단위로 그냥 하나씩 다 만들었다 그러면 B클래스 하나면은 65,000개 이상의 호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호스트가 브로드캐스트가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네트워크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관리적인 목적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보통은 이게 C클래스 단위로 250 몇 개 정도 단위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관리적인 목적도 있고 네트워크 성능이나 뭐 브로드캐스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튜닝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뭐 좀 나눠서 쓴다고 해요. 보통 이 층간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25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클래스 하나씩 2.68점, 10점대, 2층은 20점대, 3층은 30점대까지 이런 식으로
관리자 목소리를 쓰기도 하고 그 네트워크 성능이나 브로드캐스트 이제 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게 됩니다. 뒤에 쪽에 제가 이제 데이터 포워딩 쪽에서 브로드캐스팅이나 뭐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긴 할 건데,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리자 그러면, 제가 타겟하고자 하는 IP 어드레스에 대한 맥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해서 ARP라는 브로드캐스팅을 뿌려요. 근데 그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거는 이렇게 쪼개져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한테 보내게 되는데, 그 브로드캐스팅을 받은 PC들은 브로드캐스팅 패킷을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CPU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C클래스 단위로 쪼개놓고 한 명이 타겟하는 디바이스의 맥을 알겠다고 이렇게 브로드캐스팅하면 한 개의 층에 있는 250명만 받을 텐데, 요거를 아까처럼 뭐 인원이 더 많다고 해서 B클래스 영역으로 해서 바꾸면 제가 한 명하고 통신할 건데 6만 5천 명의 호스트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약간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기업들에서 많이 쪼개서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P 버전 4 정보는 이렇고요. IP 버전 4 오전 세션에 상무님이 그 IP 설명 드릴 때 공인 IP가 거의 소진된다라고 해서 IP 버전 6도 사용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IP 버전 6의 체계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IP 어드레스 버전 4는 32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버전 6는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용할 수 있는 호스트 범위만 좀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조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P 버전 4는 32비트, 버전 6는 128비트인데 요거를 수량으로 좀 환산해보면 굉장히 IP 버전 4도 많이 쓸 수 있지만 버전 6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버전 4와 6의 차이는 이렇게 같기 때문에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 건데 요거는 이 정도의 호스트를 더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P 버전 6는 요 정도 버전 4와의 차이가 이 정도만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맥 어드레스도 알아봤고 IP 어드레스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맥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쓸지에 대한 부분이 비어있죠. 그 부분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할 수 있는 포트 넘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10.1.7.2 서버에 뭐 SMTP 이메일 포트 25번, 웹 서비스 80, DB 서비스 오라클 66번, FTP 21번이라는 다양한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랩탑이 타겟하는 IP 어드레스인 10.1.7.2로 이 해당 포트 넘버 없이 보낸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바로 포트 넘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디바이스가 10.1.7.2에 21번인 FTP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포트 넘버를 실어서 보내면 어플리케이션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인터페이스 부분,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 IP 어드레스, 포트 넘버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오전 세션에 나왔던 OSI 7레이어 모델의 컴포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4가지의 컴포넌트들이 OSI 아키텍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레이어에 오전에 이거를 오전 세션에 답이 다 나왔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퀴즈입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아무도 자, 7레이어인데 이걸 다 기억 못하시면 1레이어부터 4레이어까지
그냥 검색하셔도 괜찮습니다. 검색하셔서 답변해 주시는 분. 네. 네. 레이어 1은 피지컬 레이어고 네. 두 번째는 레이어의 네임을 레고 드레스가 맞긴 맞는데 레이어의 OSI 레이어에 정해진 네임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 분 검색해 보시고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물리계층 맞나요? 네. 아, 피지컬, 이거 예,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네, 맞았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다 외우고 계실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 검색이 빠르신 분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이거를 F스트, MDP 이렇게 읽었었어요. F스트, 네트워크는 N으로 시작하니까 N, 데이터 링크는 DL 해서 들P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러한 계층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좀 매칭시켜 보면 피지컬은 유선과 무선 그리고 데이터 링크는 맥 어드레스 네트워크 부분은 IP 어드레스 그리고 트랜스포트는 포트 넘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계층을 조금 더 이제 네트워크의 약속인 프로토콜 관점에서 좀 보면 4계층은 TCP 또는 UDP, 3계층 IP, 그리고 2계층, 1계층은 이더넷 맥, 이더넷 피지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이 포워딩 하는 쪽에 넘어가기 전에 4계층의 TCP, UDP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CP랑 UDP는 전송 계층 쪽에서 데이터 포워딩을 위해서 세션을 만들어주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TCP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커넥션 오리엔티드, 연결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UDP보다 느리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TCP 같은 경우는 연결 지향성으로 패킷을 세션을 만들어서 패킷을 보낼 때 시퀀스 넘버들도 있어서 혹시 리시버 쪽에서 패킷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리트랜스미션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에러 리커버리까지 가능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DP는 TCP랑 다르게 연결 지향성은 아니고 연결 지향성은 아닌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넘버들 없이 그냥 이렇게 속도를 위주로 해서 던지는 전송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리트랜스미션이나 에러 리커버리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P 같은 경우는 세션을 만든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각각의 시퀀스 넘버, 그 다음에 리트랜스미션하고 에러 리커버리를 하기 때문에 UDP보다는 조금 느리다. 그리고 UDP는 그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TCP를 많이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뭔가 데이터 유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신뢰성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TCP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UDP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계층부터 시작해서 4계층까지 다 알아봤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포워딩하는 영역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랩탑이 두 대가 있으면 파란색 랩탑이 녹색 랩탑으로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랜 스위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 스위치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PC들이 물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 제가 타겟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를 알기 위해서 IP와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고 그걸 통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 정보가 심겨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패킷입니다. 데이터 패킷 안에 보시면 헤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앞에 항상 헤더라는 패킷이 붙게 되는데 이 헤더 안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정보들이 다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포맷은 데스티네이션 소스 맥, 데스티네이션 소스 IP 어드레스, 그다음에 포트 정보. 이게 헤더이고요. 헤더 뒤에 데이터가 붙어서 실질적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로 이 랩탑에서 저 랩탑으로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하면 헤더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초록색 부분은 타겟하는 데스티네이션 맥, IP, 포트 넘버 그리고 여기는 소스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 해서 보시면 이 헤더로 볼 때 10.5.1.8이 10.5.1.9에 소스 맥을 이걸로 해서 21번 FTP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포워딩하는데 포워딩하는 타입이 뭐 대표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질문 주셔서 요장표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브로드캐스트는 1대 에브리원입니다. 1대 올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ARP라는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날리면 저와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디바이스들한테 다 가게 돼요. 다 가게 되는 1대 에브리원 트랜스미션을 브로드캐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IP 어드레스의 맥 어드레스 정보들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1대1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대1 통신 하는 경우가 유니캐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IP 버전 4의 D클래스 멀티캐스트 영역입니다. 멀티캐스트는 브로드캐스트와 유니캐스트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제가 타겟하고자 하는 디바이스가 한 대가 아니라 전체는 아니라 특정 다수가 정해져 있다. 그럴 때 이제 멀티캐스트를 통해서 1대 매니 통신입니다. 1대 올은 아니고 1대 매니 통신을 멀티캐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멀티캐스트 설정 관련된 사항인데 이제 멀티캐스트 패킷을 받겠다고 실제로 조인한 호스트들한테만 보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포워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포워딩 타입도 알아냈습니다. 근데 레이어 2 포워딩이 있고 레이어 3 포워딩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쉽게 말하면 스위칭과 라우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L2, L3 포워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좀 네트워크 장비상에서 설명하기 전에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 환경에서 일어나는 표현으로 좀 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디라는 CTO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발신자 조디, 수신자 샘 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본인의 비서인 이사분한테 이 편지 좀 시큐리티 아키텍트한테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비서분이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큐리티 직원분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여기서 혹시 하나 눈치채신 게 있으실까요? 네. 1대1 통신은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실제 이 패킷의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은 리사, 제임스, 진나를 거쳐갔지만 바뀌지 않죠. 그렇지만 실제 편지가 전달될 때는 여러 명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요거를 한번 저희가 PC와 네트워크 디바이스 맥 어드레스 IP로 조금 바꿔볼게요. 자, 맥 어드레스 A, IP A부터 맥 어드레스 E, IP E까지 이런 식으로 통신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친구가 데이터를 보낼 때 앞에 헤더에 소스 IP는 A고 데스티네이션 IP는 E야 라고 해서 데이터를 보내지만 실질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질 때는 맥 어드레스가 계속해서 체인지되게 됩니다. 아까 사람의 이름이 전달해주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실제 헤더에 있는 맥 어드레스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헤더 안에 심겨있는 소스 IP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는 바뀌지 않는 구조이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인데 일단은 레이어 2 포워딩 같은 경우는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해서 핸즈오프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P 어드레스는 바뀌진 않지만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각각 담당하는 장비들이 본인의 걸로 바꿔서 핸즈오프 돼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L3 포워딩은 IP이기 때문에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IP는 바뀌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L3 포워딩은 IP 통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레이어 2 통신과 레이어 3 통신은 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어드레스가 10.1.5.1인 유저와 10.1.6.2인 유저가 통신을 합니다. 이게 레이어 2 포워딩일까요? 레이어 3 포워딩일까요? 크게 답변해 주시죠. 레이어 3인가요? 또 다른 의견 갖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레이어 2 통신이다. 레이어 3다. 밑에 답이 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답변 잘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얘가 L2 포워딩으로 될지 L3 포워딩으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밑에 서브넷 마스크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장표에서 IP 어드레스는 동일해요. IP 어드레스는 동일한데 서브넷 마스크가 25250.0이다 라고 하면 서브넷 네트워크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에어리어 안에 있는 호스트들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맥 어드레스를 베이스로 L2 포워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서브넷 마스크 24비트로 쪼개져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유저는 10.1.5.0의 서브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유저는 10.1.6.0의 서브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에어리어에 있는 유저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핸드오프를 통해서 다른 IP 대역으로 L3 포워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왜 서브네팅이 이럴 때와 이럴 때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수학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서 좀 어려운 영역이지만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1.5.0의 24비트는 사실 네트워크 장비상으로 표현하면 10.1.5.0의 255, 255, 25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그래서 뒤에 이 2호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이진법 바이너리 부분이 나왔는데 이 숫자 넘버링에 따라서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해서 각 자리에 1이 포함되면 111이다 그러면 1111 하니까 여기를 더해서 24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나눌 때 8비트, 16비트, 19비트, 21비트 이런 것들은 여기에 숫자입니다. 8개, 16개, 19개. 그래서 여기는 1이 꽉 차 있기 때문에 255. 그리고 여기 앞에 32, 64, 128을 합치면 224. 이런 식으로 해서 19비트는 25, 25, 240.0 이런 식으로 서브네팅이 표현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서브네팅에 대한 바이너리 정보를 알았으면 이제 IP 어드레스와 서브넷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그거를 디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주소입니다. 192.168.47.5에 24비트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IP가 L2냐 L3 포워딩이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코드로 전환을 시켜보면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을 서브네트워크 주소를 만드는 방법은 이 IP 주소의 바이너리 정보와 서브네팅의 바이너리 정보를 AND 연산을 하시면 돼요. AND 연산이라는 것은 둘 다 1일 경우만 1이고 1, 0이나 0, 1이나 0, 0의 경우에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서브네팅하고 IP하고 계산해보면 192.168.47.0이라는 서브네트워크 주소를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47.5의 C클래스 24비트의 서브네트워크 주소는 192.168.47.0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호스트 어드레스의 레인지는 얼마냐? 이 서버 네트워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첫 자리를 1, 그리고 원래는 11111 해서 끝까지 1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서버 네트워크의 마지막 2호는 브로드캐스팅 할 수 있는 주소로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호스트의 범위는 1부터 2호 4까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호스트는 그냥 본인의 호스트 어드레스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5분만 쉬었다가요. 이 뒤에 퀴즈가 하나 있는데 좀 굉장히 어려운 퀴즈를 냈어요, 제가.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5분 쉬었다가 아니면 쉬시면서 퀴즈를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오래 걸리나요? 퀴즈가 아닙니다. 금방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마지막 요거 넘기면 퀴즈가 나올 건데 퀴즈를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께 요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19168 100점 100에 252525.0의 서브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호스트 어드레스 레인지를 먼저 구하시는 분께 요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넷 어드레스는 19268 100.0이고요. 네. 호스트 어드레스는 19268 100.1에서 254까지.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정보가시네요. 네.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요 세션 자료는 그 세션 끝나고 이제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정답을 좀 적어 놨어요. 어떻게 계산해서
방금 답해주신 답이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한 30분 정도 더 남았는데 뒤에 부분 포워딩 부분인데 5분만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 좀 깨시고 너무 무겁게 제가 세션을 해드려가지고 5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 네. 요거요? 짝을 잘 맞게 써놓으시 모르겠어요. 지금. 192.18.100.02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네트워크의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반말에 쓸 수 있는 주소는 1부터 2, 4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00000001이면 1, 00000010이면은 이진수니까 2, 이게 만약 끝에가 11이면 3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1로 채우면 255인데 255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쓰는 걸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자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PC에 설정할 수 있는 IP는 254까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호스트의 어드레스, 반말의 어드레스인 거고 190이 올 0을 의미하는 거는 얘는 네트워크 아이디. 그래서 실제로 0이라는 주소는 PC에서 설정해서 쓸 수가 없어요. 랜카드 설정하는 데 가보시면은 192.168. 뭐 예를 들면 100.0을 딱 치면 에러가 딱 뜰 거예요. 네, 여기 네트워크 카드 주소 설정하는 데 가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집에서 DHC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으로 IP를 받기 때문에 그걸 안 했지만 수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0자는 안 들어가요. 왜냐면 네트워크 아이디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구분자고 실제 단말 주소로 쓸 수가 없어요. 단말 주소로 쓸 수 있는 거는 00000001부터 11110까지 8비트 주소를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꾼 주소를 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니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사실은 게이트웨이를 하나는 또 써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PC에서 쓸 수 있는 거는 254개가 아니라 253개예요, 사실. 자, 게이트웨이를 일반적으로는 1번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범위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사실. 네트워크 주소가 모르겠어요. 그냥 구분자 구분자. 실제로 쓰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하시려면 아까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는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범위의 네트워크이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적인 목적,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잘겠죠. 그래서 0이라는 거는 이 서브 네트워킹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식별이 되는 거고 요 안에서 요 비트 수에 따라 아까 서브 네트워크 범위 이 범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뭐 23비트다 22비트다 쓰면 여기랑 합쳐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서브네팅을 어떻게 할지는 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운영하기 편하고 알기 쉽게 하는 게 이제 24비트로 쪼개는 게 뭐 서브네팅은 25비트를 할 수 있고 6비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관리하기가 계산하기가 좀 애매해서 보통은 저게 딱 끊어지는 걸로 합니다. 또는 뭐 23비트, 22비트도 가능한데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래서 요렇게 아까 뒤에서 계산한 게 요 서브넷 대역이 같으면 요 하늘색 라인 안에 같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간에는 L2 통신, L2 포워딩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계산을 했는데 여기와 여기가 다르다. 그러면 L2 통신이 아니라 L3 통신 라우팅 영역으로 가서 라우팅 테이블을 창조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S2 통신을 하려면 아우터라는 애가 필요하거나 또는 L3 스위치라는 애가 필요합니다. 레이어 3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서로 통신을 시켜주고 거고 네트워크 엔지니어분들이 아까 제가 토폴로지 설계 막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IP 블럭에다 설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IP 서버넷으로 쪼개가지고 설계를 할 건지를 사실 네트워크 엔지니어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 작업 중에 하나죠.
제 질문은 네, 그러니까 이용권을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한다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맨 얘랑 통신하려고 할 때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타겟하고자 하는 IP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누군지 물어보려고 브로드캐스트라는 걸 뿌릴 때 요 데스티네이션 맥에도 FFFF라는 걸 싣고 IP에도 아까 말씀드린 255의 IP 브로드캐스트 용어로 쓰는 그 IP가 있어요. 서브네팅 한 거의 가장 끝자리. 그 끝자리를 이용해서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뒤에서 제가 이제 요거 쉬는 시간 끝나고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그거를 이제 받는 로직 때문에 브로드캐스팅 IP라는 뒤에 AR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보시게 되는 브로드캐스트란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이게 그러니까 없으면은 단말간의 통신이 안 돼요. 이거는 서브넷에 있는 잘 이렇게 저 미국 공공과 서브넷에 있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포워딩 타입 중에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그 IP를 통해서 보내면 제 아까 하늘색 영역에 있는 PC들이 다 받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웹컴 구성이 돼 있는데 B클래스로 다 이렇게 것들이 다 써져 있어요. 사무 침대가 되면서 이거를 이제 C클래스로 바꾸려면 각 포스트마다 다 써줘야 되죠. 이게 이제 고정을 쓰고 있었다가 보면 이미 이제 4,000대를 쓸 수 있었던 그런 최근 서브넷만 쓰는 방법들이 좀 전체 시대를 다 바꾸는 라이트를 하면 그냥 누구 들어오는 제부팅을 하거나 이게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2 나중에 한 V랜 이런 거 배울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거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냥 서브넷만 바꾼다고 사실 무슨 해결되지는 않고요. 버추얼레이라는 걸 이용해서 적절하게 그룹핑을 잘 해줘야 돼요. 물리적인 논리적 여기는 거의 물리적인 레벨처럼 세그먼트를 쪼개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같이 전제가 돼요. 그냥 기술적으로 서브넷을 바꾼다는 부분이 해결되는 네, 일반적인 기업에서 서브네팅을 하는 이유는 보안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 자체도 다이나믹하게 할당받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설정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방화벽에 설정된 정책이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정 IP로 스태틱하게 박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는 이제 각각의 대역을 조금 쪼개서 운영하기 쉽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대부분의 고객이 DHCP 환경을 많이 쓰세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수동으로 호스트들의 IP나 서브네팅을 다 설정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DHCP를 통해서 그냥 B클래스 대역으로 해서 할당해서 쓰셔도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IP 어드레스 서브네팅이 어떻게 되고 L2, L3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L2 포워딩에 대해서 아까 궁금하신 것만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저희가 L2 영역 안에서 내가 타겟하는 디바이스의 정보,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ARP라는 프로토콜이에요. ARP라는 프로토콜은
맥 어드레스와 IP를 매핑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답변이 달려 있는데, 이 친구가 파란색 맥탑이 10.1.1.6하고 통신을 하고 싶어서 헤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라든지 IP만 알지 저 친구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ARP라는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받은 이 스위치는 본인이 받은 포트의 정보를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등록을 해요. 그래서 포트 1번에 BAC6이라는 디바이스가 있구나 등록을 하고, 본인이 ARP 패킷을 받은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로 전체 다 보냅니다. 브로드캐스팅이니까 이 한 세그먼트에 있는 영역에 있는 디바이스들로 다 전달을 하죠. 그러면 10.1.1.6이 누구야 하고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날아가게 되면 10.1.1.6이 아닌 7번의 호스트는 그 ARP를 받은 다음에 내게 아니네 하고 드랍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본인을 찾는 ARP 패킷이 맞기 때문에 녹색 랩탑 같은 경우는 그 ARP 패킷에 대해서 리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 리플라이 패킷을 받은 스위치는 포트 2번은 A6FD라는 맥 어드레스가 붙어 있구나 라고 이제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리플라이 패킷을 결국에 받은 블루 랩탑의 경우는 본인의 로컬 ARP 엔트리에 10.1.1.6은 A6FD라는 맥을 갖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고, 결국에는 본인이 타겟하는 디바이스와 통신을 할 때 저 정보를 가지고 헤더를 만들어요. 아까 데스티네이션 맥 IP, 소스, 맥 IP 이런 정보들을 저 값을 참조해서 만들어서 결국에는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L3 통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 만약에 이 스위치의 좌측에는 1대역, 얘네 둘 간에 연동하는 데는 2대역, 3대역, 4대역, 이 스위치의 반대편의 유저들은 5대역이라고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데, 라우팅 영역과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내일 아마 라우팅 세션 때 아마 저희 다른 프로님께서 이제 라우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라우팅 프로토콜은 각각의 스위치나 라우터들이 본인들이 품고 있는 IP 대역에 대한 정보를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교환을 하게 돼요. OSPF나 ISIS, EIGRP, BG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이런 식의 아까 스위치가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만들었듯이 L3를 위한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10.1.1.0 대역은 인터페이스 1번 쪽에 있고, 2대역, 3대역, 4대역, 5대역으로 가려면 2번 인터페이스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테이블을 서로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각각 장비들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참조해서 L3 포워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위치와 라우터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는 레이어 2 포워딩 용도로 만들어진 거고, 라우팅은 레이어 3 포워딩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들이에요. 하지만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스위치 영역에 레이어 3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올려져 있어서
요즘 대부분의 스위치들은 레이어 3 영역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라우터는 각 건물과 건물 사이에 뭐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을 커버하는 영역, 라우팅 영역으로 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는 스위칭 역할로 굉장히 고속의 통신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량의 A집 칩셋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을 학습하고 변화되는 네트워크 환경을 빠르게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CPU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요즘은 스위치 영역에서 L3 포워딩 영역까지 다 처리하는데 무리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위칭, 라우팅, L3, L2 포워딩 관련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 패킷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뒤에서 살펴볼 예정인데, 그거를 알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 또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DNS와 DHCP입니다.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웹창에다가 IP 어드레스를 직접 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닷컴, 구글닷컴 뭐 이런 식으로 URL 주소를 치는데, 그 URL 주소를 칠 경우에 얘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 쪽으로 룩업을 해서 이 도메인 네임이 가지고 있는 IP 어드레스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DNS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DHCP, 다이나믹하게 호스트의 IP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DHCP 서버 내에 설계를 할 수 있어요. 뭐 서브네팅은 뭘 주겠다, 게이트웨이 뭘 주겠다, 그다음에 DNS는 뭘 주겠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 유저가 연결된 VLAN에 맞는 DHCP IP 대역을 자동으로 할당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DHC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NS, DHCP, L2, L3 포워딩 관련된 것들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를 다 한데 묶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랩탑을 켰다고 생각해 보시면, 랩탑을 키자마자 이 전제 조건은 스태틱 IP 어드레스가 아니라 DHCP예요. 그래서 랩탑을 파워 온 하고 케이블을 연결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IP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DHCP 쪽으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DHCP 리퀘스트를 통해서 스위치는 그 패킷을 보고 맥 테이블을 또 만들겠죠. 그리고 그 리퀘스트를 받은 DHCP는 해당 호스트가 요청한 정보에 맞춰서 IP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그리고 DNS 정보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DNS 값까지 이렇게 할당되고 나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난 거예요. 이 랩탑이 DHCP로부터 IP 어드레스 받았고,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정보까지 다 받았어요. 자, 그래서 준비가 된 유저가 랩탑에다가 나 인스타그램 좀 들어가 봐야겠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주소인 instagram.instagram.com을 딱 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 주소가 어떤 IP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DNS 서버 쪽으로 리퀘스트를 해서 인스타그램은 3.218.3.143이라는 IP를 갖고 있구나 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 인스타그램 접속해봐야겠다 하고 내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이제 통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배운 것들을 다 합쳐서 인스타그램 접속하는 거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1.5.8인 디바이스가 인스타그램인 3.218.3.143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ARP를 보내죠. 3.218.3.143 누구야? 하고 보내지만 그 패킷을 받은 S1이라는 장비가 3.218, 3.143이라는 친구가 10.1.5.8 디바이스와 같은 네트워크 대역이 아닌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맥 어드레스를 실어서 다시 보내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핸즈오프입니다. 실제 얘의 맥 어드레스는 이거지만 얘가 저 정보까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전달해 줄게 라고 해서 본인의 맥 어드레스를 데스티네이션으로 심어서 보내라고 하면 얘가 I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지만 본인의 맥과 결국에 ARP 리플라이를 준 S1의 맥 어드레스를 심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것들은 인터페이스 1의 맥 어드레스, 본인의 맥 어드레스, IP는 변하지 않고 헤더가 만들어져서 보내지게 되고요. 그 패킷을 받은 S1 장비는 데스티네이션 IP가 본인한테 없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IP 테이블 룩업을 통해서 3.218.3.2는 인터페이스 2로 보내면 되는구나. 이 정보를 알아서 요 2번 본인이 갖고 있는 이쪽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스는 내가 나가는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맥 어드레스를 심고 데스티네이션은 이쪽 여기는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 맥 어드레스를 실어서 인스타그램의 IP는 변하지 않고 요것들이 전송 핸드오프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쭉 요거를 제가 자세하게 다 넣어놨어요. 순서대로 다 넣어놨는데 결국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ARP 통해서 본인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S1이 본인의 맥 어드레스를 보내달라 해서 결국엔 IP 어드레스는 변하지 않지만 맥 어드레스는 계속해서 핸즈오프 되는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블럭을 어떻게 갈지 그 부분은 라우팅 테이블을 참고해서 다음 인터페이스로 보내고 핸즈오프 되게 되면 결국엔 인스타그램 서버, 웹 서버가 연결된 스위치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실제 ARP를 통해서 저 인스타그램 서버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서 최종적으로 헤더를 완성시켜서 실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기본 이론 관련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어렵긴 했지만 조금 몰랐던 네트워크 세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테이블을 찾아가지고 스페이스를 봐야 되는데 네. 저 테이블이 네. 인스타그램을 접속한 이유는 있을 때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제로 만들려고 요 IP가 요 네트워크 테이블 안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네트워크 장비들은 ISP처럼 글로벌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IP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 내일 라우팅 시간에 아마 언급이 될 건데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로 네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고요. 그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모르는 경로를 찾아가기 위해서 디폴트 라우팅이라는 걸 설정해줘요. 내 라우팅 테이블에도 없는데
그러면 난 어디로 보낼까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는 대역 이외의 모든 대역들은 어디 쪽으로 보내라라는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뭐 그거를 스태틱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OSPF 같은 경우는 그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트 뭐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 그 설정이 들어가면 걔가 이제 최종 게이트웨이라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보내주는 그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제를 설명하기 위해 이 테이블들이 다 정보가 얘 우측에 있는 네트워크 대에서는 다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안 갖고 있을 때는 디폴트 라우팅 경로를 통해서 찾아갑니다. 네. 지금 페이지클래스에서 실종되는 사설 분명인데 네. 요거 네, 예제여서 그런데 보통은 요 인터넷 나가는 중간 경로에 방화벽들이 있어요. 방화벽이나 아니면 별도의 이제 ISP랑 연동되어 있는 라우터들이 있는데 요 사설 IP는 결국에 이제 파이어월이나 관문을 타고 나갈 때 공인 IP로 납팅돼서 공인 IP로 나가요. 공유기에서 쓰시는 기술력은 뭐 네네. NAT라고 나트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어드밴스 트랜스레이션이 없잖아요. 그런 나트 기능을 하는 그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사설 IP로도 인터넷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IP 버전 6로 IP 공인 IP 숫자가 부족하니 미식으로 금방 넘어갈 것 같겠지만 그런 나트라는 기술 때문에 사실 IPv6로 왕창 한 번에 훅 가지 않는 거죠. 현실. 그래서 본인이 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PC에 IP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아마 사설 IP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근데 네이버나 뭐 구글 쪽에다가 My Public IP Address라고 치면 내가 실제 이걸 쓰는데 어떤 공인 IP를 쓰는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면 나는 사설 IP를 쓰지만 실제 인터넷으로 나갈 때는 이 공인 IP로 변환돼서 나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설 IP 대역 약속된 대역이 있잖아요. 1.1.8점대, 10점대, 그 B클래스 16.1, 16. 예, 16점대 그게 약속된 사설로 써 있잖아요. 그럼 꼭 사설만 써야 되냐? 그냥 아무 IP나 쓰면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그게 그 IP 대역이 공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나는 느낌상 10점대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8점대를 쓸래. 그래서 8점대를 세팅해서 쓰는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을 건데 문제가 뭐냐면 그 8점대라는 주소를 인터넷 어딘가에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슈가 생기거든요. 아트 변환을 하더라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애가 먼저기 때문에 얘는 8점대를 자기 네트워크에 붙은 애를 먼저 찾지 저쪽에서 찾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통신이 일부 사이트가 안 들어가는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설 IP는 정해진 대역을 쓰는 게 원칙이고 2.8점대, 10점대, 16점대. 네.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가 네. 앞에 벤더 코드가 있고 뒤에 이제 네. 개별 코드가 있는데 이게 내조할 때 써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맥 어드레스는 세상에 등록된 게 없는 유니크하게. 근데 물론 이제 뭐 별도 프로그램 통해서 맥 어드레스를 변조하는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실제 공장에서 찍혀 나올 때는 벤더 코드도 제품이 굉장히 많으면 벤더 코드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를 가지고 그 뒤에 또 다 다르게 해서 고유의 값으로 나옵니다. 맥 어드레스는 누가 나타냈죠? 벤더 코드가 공개가 있어요. 약속 약속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OUI 검색 툴이라는 데서 사이트는 실제로 앞에 그 탭8 3개만 24비트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와이어샤트 사이트를 조회해 보시면은 제조사가 나와요. 시스코 장비에서 쓰는 맥, 시스코면 시스코라고 딱 나오고요. 인텔이면 인텔 걸로 나오고 가끔 이제 노트북은 예를 들면은 저기 삼성전자나 LG 거지만
실제로 쳐보면은 삼성이나 LG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거기 들어가 있는 랜카드의 NIC의 칩셋 vendor 있잖아요. 리얼텍이라든지 그런 식의 아이들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그 제조사가 어딘지가 딱 나옵니다. 맥주소만 있으면 그 립카드가 어느 회사인지 알아요. 네. 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혹시나 모르지 뭐 맥어드레스 뭐 장비에서 맥어드레스 관련된 뭐 맥이 떴으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호스트가 문제인 거지라고 해서 트러블 슈팅이라고 이제 문제점을 반말들 찾거나 문제점을 찾을 때 그 벤더 코드를 OUI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그 단말의 종류나 벤더가 나거든요. 대조사. 그래서 그 대충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걔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IP 버전 발이 됐잖아요. 맥어드레스는 예정이라고 혹시 있나요? IP 버전 4보다는 바이트 수도 넓고 이진 코드가 아니라 16진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번 세션은 마치고 다음에 스위칭 세션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